대한민국의 자랑 이현중.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썸머리그 로스터에 포함돼 NBA에 도전합니다. 작년 썸머리그에서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평균 12.4분을 뛰면서 4.3득점, 1.7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했던 이현중 선수. 이번 썸머리그에서는 포틀랜드가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데이비슨 대학교 마지막 시즌 때 15.8득점, 6리바, 38.1% 3점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덩컨 로빈슨과 비교되었는데 NBA 진출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수비였습니다. 수비에서 항상 타깃팅이 되고 가르 수비가 느려 NBA급 선수들을 못 따라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었죠. 이렇게 NBA 도전은 끝나는가 싶었지만 이현중은 포기하지 않고 호주 NBL에서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D 선수로 성장하면서 이미 인증된 외곽슛에 뛰어난 수비 감각도 보여주는 한국 팬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즌이었죠. 그 후 일본 B리그로 단기 계약을 맺으며 공격적으로 외곽 슈팅뿐만 아니라 투맨 게임에서 플레이메이킹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슈팅 능력에서 발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현중의 슈팅 연습을 보면 예전과 다르게 NBA 3점 거리에서도 정말 편하게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물선은 비슷하지만 공 채공 시간이 예전보다 확실하게 줄어서 힘이 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현중의 현실적인 NBA 1군 진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포틀랜드의 하프코트 공격은 스크린 앤 리드 식의 오펜스입니다. 정해진 패턴들이 적고 스크린을 사용하면서 선수들의 높은 IQ를 믿는 오펜스죠. 이런 오펜스가 가능하려면 스크린을 받으면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고 코트 스페이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외곽 슈터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틀랜드는 특히 윙 포지션에서 3점을 안정적이게 성공시킬 수 있는 선수가 없죠. 이번 트레이드로 데니 아브디아를 데려온 것을 보면 윙 포지션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죠. 이현중이 꾸준한 40% 이상의 외곽 슈팅, 안정적인 투맨 게임, 그리고 미스매치 헌팅에 안 당할 정도의 수비력을 썸머리그 때 보여준다면 충분히 투웨이 계약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포틀랜드가 아니어도 슈팅과 수비를 갖춘 선수에게 대한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다른 팀 1군 로스터에 뽑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썸머리그의 활약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리저리 말이 많은 전체 1픽 자카리 리샤셰입니다. 리샤셰의 가장 큰 장점은 슈팅입니다. 저번 시즌 외곽에서 42.4%의 성공률을 보여주며 프랑스 리그 최고의 슈터 중 하나였죠. 릴리스도 정말 빠르지만 캐치앤슛 풋워크가 좋아서 전팀 감독은 리샤셰를 위해서 핀다운과 플레어 스크린들을 사용하는 패턴들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슬래셔로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캐치 후 클로즈아웃을 잘 공략하고 긴 신장을 활용해 한두 번의 드리블만으로도 림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커터로스는 평균 1.27 득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특히 코너에서부터 들어오는 본능적인 컷 타이밍은 NBA에서도 상위급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요키치가 하이포스트에서 공 잡았을 때 에런 고든의 움직임처럼요. 이사시는 3&D 플레이어의 교과서 같은 존재입니다. 수비에서는 2번부터 4번 포지션까지 모두 막아낼 수 있는 다재다능함도 빼놓을 수 없죠. 온볼 수비도 사이즈에 비해 뛰어나고 로맨으로서 코트를 보면서 알맞은 타이밍에 빅맨을 태그할 수 있는 높은 수비 IQ를 자랑합니다. 리샤시는 얼리 오펜스를 추구하는 현대 농구에서 포워드, 빅맨이 꼭 가져가야 하는 스킬, 수비 리바운드 후 속공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속공 상황에서 종종 비하인드 백 드리블과 파운드 드리블 같은 좋은 핸들링을 보여주기도 했죠. 빅터 웬반야마가 프랑스 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때 리사셰에 대해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재능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을 만큼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에게는 약점이 있죠. 리샤셰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인샷 크리에이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 드래프트 1순위 선수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며 첫 경기부터 큰 임팩트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몸무게는 키에 비해 부실한 88.5kg로 NBA에서 살아남으려면 많이 보완할 부분입니다. 비록 볼 핸들링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오프볼 위협으로서의 능력은 매우 탁월함 덕분에 트레이 영과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트레이 영이 공을 다루는 동안 리사시는 뛰어난 슈팅으로 스페이싱을 만들어주고 알맞은 타이밍에 컷을 해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팀 색깔을 바꿔놓을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여전히 디언드레 헌터와 제일런 존슨의 백업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틀란타 스타일의 농구에 익숙해지면서 다음 시즌, 빠르면 이번 시즌 후반부터 주전 자리를 노려볼 만한 유망주입니다. 거의 모든 목드래프트에서 6픽으로 샬롯에 갈 것을 예상했지만 17픽까지 떨어진 크넥트, 3월의 광란 때 퍼듀 상대로 37점을 넣으면서 농구 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핫핸드 모드일 땐 어떤 수비로도 막지 못하는 폭발력을 가진 크리스 미들턴, 클레이 탐슨을 연상시키는 슈터죠. 크넥트는 못 쏘는 슛이 없습니다. 무빙샷, 스크린 받고 캐치앤슛, 뛰고 나서 쏘는 터닝샷, 코너, 윙, 탑 오브 더 키,
그렇다고 해서 돌파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슈팅 그래비티를 사용해서 언제 어떻게 컷을 해야 효율적인지 아는 선수죠. 테네시의 1옵션으로 상대팀이 미리 슛을 막는 수비로 나오면 언제든지 베이스라인 컷으로 쉬운 득점을 올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레이커스의 감독 JJ 레딕은 크넥트가 드래프트 되자마자 바로 크넥트에게 사용할 핀다운과 ATO 액션들을 그렸다고 하죠. NBA의 최고의 슈터 중 하나였던 JJ 레딕 밑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가장 핫한 선수 브로니 제임스. 현지에서도 네포티즘, 즉 낙하산 선수라는 꼬리표가 쫓아다니는 선수죠. 그럴만도 한 게 작년 대학교 USC에서 평균 4.8득점, 2.8리바, 2.1어시에 주전으로 나온 경기도 6번밖에 없었던 선수가 NBA에 드래프트 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지명이니까요. 여기에 2라운드 55픽으로서 4년 790만 달러 개런티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작년 55픽인 아이제이아 웡이 비보장 56만 달러 투웨이 계약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 활약 관점보다 비즈니스 관점으로 보면 브로니는 현 계약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 NBA 역사상 첫 아버지 아들 듀오. 벌써부터 1픽보다 미디어 커버리지가 많은 브로니가 레이커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수로서 브로니는 수비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키는 187cm이지만 윙스팬이 201cm, 스크린 피해 다니면서 피켓롤 수비하는 게 인상적이고 힘이 세고 발이 빨라서 좋은 허슬 플레이도 자주 보여줍니다. 하지만 슈팅 능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학교에서 캐치앤슛을 19.6%밖에 성공시키지 못하였죠. 르브론은 역사적으로 캐치앤슛 선수들이랑 같이 뛰는 것을 좋아했는데 브로니가 이런 낮은 성공률을 보여주면 가족 저녁 식사 시간이 많이 어색해질 수도 있겠네요. 213cm 키에 224cm 윙스팬을 자랑하는 알렉스 사르는 현대 농구에 최적화된 빅맨입니다. 사르의 가장 큰 장점은 수비 영향력과 다재다능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외곽에서 포워드나 가드 상대로 스위치되더라도 미스매치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가로 수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어린 빅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피켄롤 드롭과 스위치 수비를 이미 프로 레벨에서 완벽히 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알렉스 사르의 공격은 속공 상황 때 가장 빛납니다. 엔드 투 엔드를 열심히 뛸 수 있는 빅맨으로서 속공 상황에서 평균 1.5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빠른 페이스의 농구 스타일에 잘 적응합니다. 워싱턴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가장 빠른 페이스로 경기를 운영했으며 사르의 합류로 더욱 빠른 템포를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포인트 가드 롭 딜링햄은 미네소타에게 꼭 필요로 했던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콜리를 대체할 수 있고 에드워즈와 함께 뛰며 에드워즈의 체력도 보존할 수 있죠. 플레이 스타일은 카이리 어빙을 연상시킵니다. 볼 핸들링도 뛰어나고 개인샷 메이킹도 뛰어난 선수죠. 저번 시즌 캐치앤슛도 48%의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며 공격적으로 흠이 없습니다. 장점이 확실한 딜링햄, 아쉽게도 단점도 뚜렷한 선수입니다. 몸무게가 74.4kg로 현 NBA 선수들 중 가장 가벼운 선수죠. 몸무게가 가볍다는 말은 수비에서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비 센스가 뛰어난 선수도 아닙니다. 스틸을 노리느라 포지션이 벗어날 때도 많고 팀 수비에서 로테이션을 놓치는 장면도 자주 보여줬습니다. 다만 미네소타는 작년 디펜시브 레이팅 108.4로 리그 최고의 수비를 보여준 팀이었죠. 오히려 딜링햄 같이 수비가 부족한 선수가 마음껏 뛰어놀기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반면 미네소타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114.6, 리그 17위로 수비에 비해 공격을 해줄 선수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딜링햄의 적응 여부에 따라 미네소타 올 시즌 플랜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셰퍼드는 이번 2024 드래프트 선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슈팅 능력을 자랑합니다. 켄터키 마지막 해 3점 슛 성공률이 52.1%고 빠르고 높은 릴리스와 긴 거리에서 슛이 가능하며 무빙 슛도 문제없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슛의 안정성과 일관된 슛 메커니즘 덕분에 매번 동일한 모습의 슛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서는 클래식한 3&D 플레이어로서 식스맨 역할이 어울리지만 향후 리드 포인트 가드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켄롤을 침착하게 운영할 수 있고 스크린 받은 후 플로터와 미드레인지 게임을 구사할 수 있으며 돌파 후 수비를 읽고 빠르게 오픈된 팀원을 찾는 뛰어난 코트 비전과 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패싱 레인을 읽을 줄 알고 볼 핸들러들을 불편하게 해 스틸을 유도하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2024 드래프트 4픽 스테폰 캐슬. 포텐셜이 누구보다 높은 선수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1번 포인트 가드였지만 대학교에서는 세컨더리 볼 핸들러, 콤보 가드 역할을 보여줬죠. 하지만 캐슬의 본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라고 생각합니다. 픽앤롤에서 플레이메이킹이 안정적이고 공격 템포를 조절할 줄 알고 코너 스킵 패스와 드라이빙 킥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렇지만 캐슬의 최대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온볼 수비에서 캐슬은 상대팀의 악몽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빠른 선수들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가로 수비 능력, 픽앤롤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 스피드, 포지셔닝, 그리고 윙 상대로 스위치가 가능한 신체 조건. 이번 2024년 드래프트 중 최고 앞선 수비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수비수로서 경기를 좌우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캐슬의 가장 큰 단점은 슈팅입니다. 지난 시즌 고작 26.7%의 3점 성공률을 기록했고 자유투도 75.5%로 가드로서 부실한 수치를 보여주었죠. NBA 팀들은 캐슬을 상대로 세깅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썸머리그에서 얼마나 성공적인 외곽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NBA에서는 캐슬의 여러 스킬셋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223cm 신장에 241cm 윙스팬. 현 NBA에서 잭 이디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선수는 웬반야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웬비보다 50kg 정도 더 무거운 잭 이디는 스크리너로서 그리고 포스트 옵션으로서 최고의 빅맨입니다. 멤피스는 스티븐 애덤스 부상 후 빅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지난 시즌 리바운드 전체 24위 그리고 페인트 득점 성공률이 가장 낮았던 멤피스였기에 가려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빅맨이죠. 하지만 NBA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트래디셔널 빅맨, 발이 느린 이디가 어떻게 NBA의 빠른 농구를 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드는 대학 농구에서도 계속 스위치 타겟팅을 당했습니다. NBA에서는 미스매치 헌팅이 더 심해지겠죠. 림런도 가능하지만 워낙 느린 속도 때문에 빠른 페이스의 농구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 농구에서 보여줬던 분리볼이 썸머리그에서 NBA에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대학 농구를 보시는 분들은 오클랜드의 잭 골키라는 이름이 익숙할 겁니다. 3월의 광란에서 오클랜드가 켄터키를 꺾었던 역대급 업셋의 주요 인물이었죠. 그 경기를 마치고 골키가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NBA에 못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난 그 선수들에게 안 밀릴 자신도 있어요. 골키의 말대로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낙방했습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 썸머리그 팀에 뽑히면서 다시 한번 그 인터뷰가 회자됐죠. 골키는 경기당 10개의 3점을 던지며 37.6%의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는데요. 저번 시즌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335번의 필드골 시도 중 327개가 3점이었을 만큼 역할이 확실한 선수입니다. 골키는 전혀 농구 선수 같지 않은 외모 때문에 회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실제로 터브텍스 세무회사의 광고 요청을 받으면서 팬들은 이제 그를 대놓고 회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ESPN이 준비한 선수 하이라이트 장면에 드리블이나 슛 같은 농구 영상이 아닌 틱톡 하이라이트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재 반응도 매우 엇갈리죠. 농구 선수로서의 맥케인은 캐치앤슛, 속공 3점, 무빙슛, 오프볼 움직임, 볼 핸들링, 픽앤롤 운영이 골고루 뛰어나 에릭 고든, 스테판 커리, 세스 커리를 연상시킵니다. 온볼 수비와 스크린 위로 넘어가는 수비는 2024 드래프트 중 탑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항상 허슬 플레이를 보여줘서 팀원들도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맥케인에게 농락당하는 선수가 있으면 경기 후에 그 선수 트위터에 너 방금 틱토커한테 졌어 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킹 받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